자, 그럼 이제 컨텐트 부분부터 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익스플로러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없어도 돌아가야 돼요. 그죠? 없어도 나오는 것 자체는, 브라우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되고요. 반대로 따지면 얘네들을 막고 처음 걸 풀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물론 이거는 이제 차후는 달라져요. 차후에 구형 브라우저가 사라지는 시점이 되면 이 첫 번째 얘는 익스플로러용 구형 브라우저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반응형으로 짰을 때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개념들을 한 군데 몰아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그게 본래 목적이었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짜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 거 제외하고 얘네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처음 거는 제가 죽여놨어요. 시간상 안합니다. 자,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쓸 건데요. 자,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결과물 오른쪽에 따로 빼놓고, 자, 아래쪽에 내려놓고, 자, 스마트폰이니까 디바이스 툴 체크. 작은 거부터 조정 가능하게. 자, 이래 놓고 나서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스마트폰.css입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추가적인 내용은 헤드박스 먼저, 그리고 뷰박스, 컨텐트 박스. 자, 큰 틀 먼저니까 자, 멀티 선택이 잘 안됐었어요. 자, 넣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헤드박스의 경우는 가로값 100% 갑니다. 그리고 높이 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쓸 거예요. 그러니 높이 값을 100픽셀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살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들어있는 H1의 클래스 센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울게요. 이거 지우면 여러분과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이 클래스 센터를 뭔가를 해놨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혹시나 저처럼 만드신 게 있다면 지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 Y를 기준으로 가로값과 높이값 설정해 놓고, 이 안에다가 추가적인 작업, 패딩을 살짝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넣어주고요.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써서 확인을 시켜 주신다면 보기엔 좀 더 좋겠죠. 자, 그러면서 로고 자체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라고 정리를 해보자면, 앞전에 있던 페이지, 자, 우리가 아까 참고하려고 잠깐 본 페이지는 스마트폰 형식으로 줄였을 때 정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정 가운데 한번 배치를 해보자고요. 사실 이런 걸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 플렉스나 이런 거 쓰시면 좀 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안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H1 자체를 그냥 포지션, 자, 포지션 해도 될까? 자, 어차피 그냥 꽉 차는군요. 패딩 자체를 날려버릴게요. 그러면 자, 패딩 날려버리고, 자,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70 정도로 주고, 자,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주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AC 시간이라 뭐 755 이런 식으로 진하게. 자, 그래서 가운데 어느 정도 맞춰 놓았습니다. 뭐 이쁘게 만들려는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아 저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높이 조금만 줄일게요. 자, 3 알림으로 높이 값에도 100%로.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안 되네요. 3 알림 같이. 그럼 왼쪽에 들어갈 아이는 누구니? 로고 다음에 들어가 있는 아이에, 자, UMB가 하나 있네요. 저 UMB 그냥 왼쪽에 넣어 볼게요. 자, 클래스 UMB는 플롯 레프트로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값 100픽셀 써볼까요? 자, 높이값 3 REM 써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으로 한번 넣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MB가 이게 아닌가봐요. 그렇다면 ID군요. 돌아가서 샵 바꿔줄 겁니다. 하지만 마진 오토 때문에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UMB를 포지션 주든지 H1을 포지션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거 주는 게 좀 더 편할 테니까 샵 제로,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가운데 됐고요. 왼쪽 정렬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D GMB 써줍니다. 플롯 라이트 쓰고요. 가로값 작은 메뉴 버튼이어야 되니까 저는 2 REM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 2 REM 정도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의 경우는 흰색으로 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맣게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똑같이 늘려볼까요? 자, 3에 3짜리를 일단 키운 다음에 안쪽으로 패딩 0.5 REM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로 써주면 슬쩍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저런 식으로 슈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 정도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320 됐을 때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작아졌을 때, 자,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식의 모양이 잡혀진다. 네.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왼쪽에 있는 요 아이가 조금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UMB에다가 패딩을 살짝 줬어요. 패딩을 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처럼 약간 공간을 좀 띄워줬고, 그 다음에 H1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줄였더니 한쪽으로 쏠리길래 포지션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치를 여기 헤드박스에다 하나 줘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가 생겨서 이제는 가운데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뭐 이때 스크롤을 할 건데 만약에 나는 이 아이가 상단을 고정시킬 거야 한다면 레러티브가 아니라 픽스드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 내부에 있는 클래스 컨테이너, 자, 이게 있었는데 사이즈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H1의 높이값 100% 줬더니 안 먹더라고요. 잊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높이값 설정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뭘 할 게 일단은 없어요. 일단 없기 때문에 저대로만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뭔가 밀리는 현상 생기죠.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민 위드. 내가 사이즈를 줄이기는 할 건데 최소값을 하나 걸어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저 320보다 더 작아지질 않아요. 더 작아지질 않는데 실제 이 내비게이션에 써있는 이 글자 내용들은
약간 더 튀어나간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공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에 요 어버 튀어나가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더 있던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아이들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공간보다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응형 웹 작업을 하실 때 나 보는 부분이 딱 요만큼인데 왜 이렇게 쓱 미니까 더 밀리지? 왜 더 공간이 나오지? 한다. 그렇다면 1순위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지정된 어떤 공간을 기준으로, 사실 이 민 위드가 없어도 똑같습니다. 이 선택을 끝에 가서 이렇게 쓱 대보세요. 쓱 대보면 이렇게 하나 쭉 내려가면 또 둘, 또 셋,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그럼 뭐가 튀어나가 있구나 찾아서 얘네들을 수정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좌우 틀어지는 게 해결이 돼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위 내용들을 잠시 뒤에 할 겁니다. 잠시 뒤에 할 거기 때문에 UMB 내부에 들어있는, 자, 전체 내비게이션 뭐 요것도 숨겨놓고, 자, 클래스 블라인드 숨겨놓고, 자, 야도 일단은 숨겨놓고, 그 다음에 UMB 리스트와 여기 UMB 리스트도 써야겠네요. 클래스, 자, UMB 리스트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다음에 얘네들 일단은 디스플레이 논, 자, 일단 디스플레이 논 걸어 놓으면 안 보일 테니까 좌우 밀리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잠시 뒤에 다시 쓸 거예요. 쓸 거지만 성가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숨겨놓고, 광고랑 본문 영역 후다닥, 이거는 뭐 디자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로값, 자, 높이값, 자,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각각 뭐 1000 픽셀 정도면 되겠죠. 자, 우리는 알리엔만 시켜주고, 백그라운드 컬러, 자, 임의로 뭐 설정했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 영역은 사실 없어도 다 보이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이는 자, 다른 색깔 써서 구분되게끔 해주시면 끝. 자,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기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 중에 디스플레이에 걸어놓은 요 아이들은 수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너무 몰빵해버리면은 타블렛이나 스마트폰 쪽에 가서 또 문제가 되니까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현재 내용 기준으로 어디로? 타블렛으로 넘어가서 내용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시 뭐 쉽게 하시려면 이 아이들 어떻게 했었는지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수정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 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타블렛 쪽으로 가서, 자, 타블렛 쪽에서 내용 써주고요. 그럼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자, 전혀 다른 게 없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수정하고 싶어요. 타블렛은 오른쪽에 메뉴가 들어가고 왼쪽에 아까 있던 개인정보 뭐 이런 거 넣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고민을 보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스마트폰에서는 왼손으로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왼손 쓰는 게 더 편한데 메뉴를 오른쪽에 달아둘까? 사실 그냥 쓸 때 여러분들은 왼손 가지고 이렇게 메뉴 버튼 여기 있는 걸 누르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걸 누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왼쪽에 누르는 거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똑같이 일부러 카피해 놓고 스마트폰 쪽에서
스마트폰 쪽에서 GMB에 들어가는 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주고, 스마트폰 쪽에서 GMB에 들어가는 파트를 왼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반대로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누르는 버튼은 아니니까 UMB를 오른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타블렛 쪽으로 넘어가서 반대로 쓰시는 거. 역할을 바꿔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사용자의 편의와 내용을 보시고 고른다. 타블렛에서는 타블렛을 한 손으로 누른 사람은 없잖아요. 큰 건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오른쪽에다가 메뉴 버튼을 제가 넣은 거고요. 오른쪽에다가. 스마트폰에서는 메뉴를 양손으로 쓰니까 뭐 오른손으로 누를 수도 있긴 하지만 한 손으로 눌러서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목록 찾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왼쪽에다가 메뉴를 눌렀다. 상대적으로 뭐 개인이나 관련된 거는 좀 덜 누르는 편이니까 오른쪽에, 물론 바로 옆에 붙여도 돼요. 자, 이쪽에서는 반대로 붙였다. 자, 이런 차이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뭐 디자인 하겠다 하면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딱 요 정도. 사실상 뭐예요? 이 아이나 똑같은데 좌우 바꿔놓은 것밖에 없죠. 그럼 여기에 따른 뭔가 JS나 이런 것들이 수정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능이나 내용들은 조금은 수정을 되기는 하겠지만 뭐 누군가 질문하면은 사용자의 편의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바꿔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타블렛에 들어가는 아이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중을 해결해 놓고 끝냅니다. 안에 들어가는 글씨나 메뉴 모양들도 사실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만약에 바꾸고자 하신다면 뭐 사이즈를 조금은 더 키워서 조정하실 수는 있겠죠. 아니면 로고 같은 경우도 타블렛에서는 스마트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비율이 클 테니까 요거를 기준, 아까 뭐 768 기준으로 했었으니까 저는 100픽셀을 768 기준으로 설정하면 이러한 수치를 가지니 VW 단위로 바꿔주면 얘네도 어떻게 됩니까? 일정량 커지면서 같이 가로가 늘어나는 비율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위아래 높이도 같이 조금 변형되게 한다던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드릴 예정이고요. 이것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2 나누기 768 곱하기 100. 자.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쓱, 쓱. 네. 뭔가 제가 계산 잘못하긴 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다른 거 안 건드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어디로? 랩탑, 노트북으로 갑니다. 자, 최소한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트북으로 가서 똑같이 타블렛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했어요. 그대로 카피해서 넣었기 때문에 노트북에서는 사실 이게 아니라 끈, 이 비율이겠죠. 이 화면에서 늘어나는 형태, 자, 여기란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노트북에서 이렇게 굳이 좌우 쪽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로고가 대부분 왼쪽으로 가고 대부분 메뉴가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조정이 좀 새로 바뀔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편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1 자체에 들어가는 포지션을 아예 날려버리겠습니다. 플롯 레프트. 자, 플롯 레프트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노트북 랩탑 기준입니다. 랩탑 기준으로 자, 플롯 레프트로 처리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도 반응형 VW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기준치 기준이라고 써가지고 써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써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헤더가 들어있는데 왼쪽에 들어갔더니 가로값과 세로값을 굳이 사이즈 변화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제가 봐도 굳이 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150픽셀 정도로 쓰고 높이값 써주고, 원래는 로고에 들어가는 어떤 가이드나 크기가 있을 테니까 뭐 괄호형이나 어떤 디자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너무 꽉 차고 위아래가 빡빡하게 들어가면은 글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 헤드박스에다가 높이값을 조금 더 넣어주고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헤딩 1 RDM 너무 큰가? 자, 일단 주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넣어줍니다. 이때 높이값은 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준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뭐 편하신 대로 저는 4 REM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색깔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르게. 그럼 위에서 일정량만큼 안쪽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니까, 자, 색깔이 나중에 똑같이지고 로고만 맞춰주면은 보기는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정 가운데 할 거냐, 앞에서부터 살짝 띄워서 배치할 거냐, 아니면 오른쪽 끝에서 배치하게 만들 거냐. 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추가적인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더 주고요. 자, UMB는 오른쪽 끝에 붙었는데 가로값을 그전에는 사실 아이콘 버튼이 생기거나 뭐 아니다, 요 그대로군요. 오른쪽에 붙이면 되니까 플롯 라이트에서 오른쪽 끝에 자, 들어가게 만들고요. 자, 얘가 먼저 자꾸 가게 해놨어요. 일부러 언어 설정 때문에라도. 그 다음에 요 옆에 요 아이가 GMB죠. 가로값 왕창 늘리겠습니다. 한 400 픽셀 정도로. 자, 높이값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2 REM으로. 대신에 위에 공간을 살짝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탑 주면 내려오겠죠. 자, 이때 오른쪽 끝에 붙일 거냐, 오른쪽 끝에 붙이실 거라면 마진 라이트 조금 띄워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운데만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GMB가 포지션 들어가야죠. GMB를 포지션에서 가운데 맞출 수 있게끔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팁, 컨테이너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것 때문에요. 맥스 위드 걸어서 저는 1400 픽셀 정도까지만 하겠다, 알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진 오토 주겠다 하면 얘가 일정량 늘어나더라도 뭐가 됩니까? 가운데 맞춰지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겠죠. 이때 난 노트북의 기준과 PC의 기준을 똑같이 디자인할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한다면 사실은 이거 그냥 합치시면 돼요. 둘을 완전히 합치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나는 이때 두 개를 조금이라도 기준을 살짝 바꿔서 모양을 다르게 쓸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내용도 조금 더 수정하시는 게 맞다. 네, 가끔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니까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자, 똑같이 자, 이번에는 PC 기준으로 한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계속 카피만 하고 있습니다. 약간만 손을 보고요. 복사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PC로 갑니다. PC로 가서
내용 똑같이 쓸 건데요. 그냥 카피해 놓은 거기 때문에 쓱 늘렸을 때 일정 수치가 넘어가는 것 이외에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요 아이만 가운데서 옮겨볼까요? 자, GMB 들어가는 아이를 아까 슬쩍 보여드린 것처럼 포지션 줄 거고요. 이때 저 위쪽에 어딘가에 포지션이 있는가 일단은 기준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로값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높이값도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알림 안 바꾼 거 있으니까 수정할게요. 자, 단순하게 마진을 썼을 때 가운데 올 거냐? 가운데 오기는 하겠네요. 하지만 그냥 포지션 썼으니까 저는 레프트 제로에 라이트 제로 쓰겠습니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 위드 값이 내부의 어떤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때는 이렇게 쓰면 늘어나니까 레프트 50%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마이너스 50%라고 당연히 X값이죠. 써주셔야 가운데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질 거냐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떨어질 거냐 아니면 아래서부터 띄울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저는 버텀 0.5 REM 정도로 맞춰볼까 합니다. 뒤집어야겠네요. 그러면 내용 자체는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현재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논 걸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로값이 원한다면 위드 옆에다가 min 위드 해서 설정을 해주신다면 그만큼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저는 한 400픽셀 정도를 원하니까 25 REM 되었습니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 더 키울 거기도 해요. 현재 사이즈를 PC라는 디바이스 환경,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 타블렛이라는 환경, 그리고 스마트폰 계통의 환경까지 조금씩은 다른 디자인을 설정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안에 내용물들이 일단 큰 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설정이 다 되어지더라. 그 중에 제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튀어나온 거 하나는 일부러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요 아이 헤더가 다른 아이들은 뭐 스크롤 했는데 그냥 사라지게 하겠다 해놓고선 PC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모바일에서만 스크롤을 고정시키기 원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지금은 그런 기능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넣지 않겠습니다.